오늘의 첫 주제는 야당의 탄핵 폭주에 여야 지지율이 역전 임박했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 많이 좀 성원해 주시고 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서 문화일보 유튜브 허민의 뉴스쇼 힘을 많이 주시면 제가 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당의 의정 폭주, 탄핵 폭주에 참 민심이 속속 돌아서고 있는 것, 이건 수치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지지율 추이를 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대표적인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한국갤럽과 아마 이제 리얼미터 정도가 될 텐데요. 그렇죠? 네, 약간은 중도적이고 이게 좌우 어디에 치우치지 않는 여론조사 기관인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둘 다 공이 12월 3일, 지난해 12월 3일, 이제 한 달 열흘 전이죠. 그때 이제 대통령의 그 예상치 않았던 비상계엄 이후로 이제 급락했던 여당 지지율이 회복이 되고, 그때 폭등했던 민주당 지지율이 이제 떨어지는, 그래서 지금 다시 수렴 현상, 들어서는 거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시죠. 지금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12월 4주에서 12월 첫 주로 넘어가는 요 중간에 이제 비상계엄이 있었죠. 그래서 12월 4주에 민주당이 33%,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32%로 되어 있네요. 1%포인트 차이인데, 그 전에 이제 더 벌어졌던 것이 그때까지 쭉 좁혀져 왔다가 느없이 이제 비상계엄이 터지죠. 12월 3일. 그러면서 12월 첫 주 여론조사에서 10%포인트 차로 늘어납니다. 37대 27.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40대 24, 48대 24 해가지고 48대 24면 뭡니까? 이거 민주당이 더블 스코어로 이제 국민의힘을 앞선 그 정도까지 갔는데, 이게 12월 4주, 1월 첫 주 이제 두 주 동안은 아마 이렇게 한국갤럽이 조사를 안 하는 것 같고요. 두 주를 지나면서 3주째 들어가지고 갑자기 36대 34, 2%포인트로 확 줄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죠? 민주당이 48에서 36, 12%포인트가 떨어졌고요. 국민의힘이 24에서 34, 10%포인트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2%포인트 차이인데, 12월 3일 지난해 그 계엄령 이전으로 돌아갔다, 지지율 격차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지율은 흐름입니다. 지지율을 본다는 건 우리가 지금 정지된 상태에서의 뭐를 보는 게 아니고, 그 흐름, 플로우 상태에서의 이제 흐름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흐름으로 가면 저는 역전이 코앞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뜻하지 않은 이제 국민의 우려와 참 원성을 샀던 비상계엄 사태로 곤혹을 치렀던 국민의힘 여당이 비상계엄 이전의 상태로 다시 지지율을 회복하고 있다. 단기간에, 한 달여 만에. 야, 이것도 참 믿기지 않은 그 현상인데요. 그만큼 제가 볼 땐 민주당의 행태에 대한 국민의 우려, 유권자들의 걱정이 많이 작용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리얼미터 자료입니다. 네, 비슷하죠. 네, 12월 4주, 12월 1주, 그 사이에 이제 그 계엄이 있었고, 그래서 47.6대 26.2로 20%포인트 차이로 벌어졌었던 것이 12월 둘째 주 들어서 그냥 아주 극명하게 벌어져서 52.4대 25.7. 리얼미터가 그래서 지금 42.2대 40.8. 네, 그런 식으로까지 지금 이제 해서 1.4%포인트. 이건 역시 12.3 계엄 이전의 상황으로 지금 다 돌아간 거죠. 네, 이렇게 돼서 여권으로서는 좀 정색하고 이게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렇다고 나쁜 일도 아니죠. 어쨌든 지지율이 회복이 된 거니까. 그러나 여당이 잘해서 회복됐다보다는 제가 볼 때는 확실히 민주당이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낳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채찍을 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저는 좀 아까 제가 여론조사는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흐름에 입각해 보면은 저는 이번 주 경과하면서 저는 다음 주쯤에는 국민의힘 우세로 돌아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지율 역전이 코앞에 다가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럴까? 다 민주당의 원인이 있죠.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의 원인이 있는데,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공수처의 무모한 집행 시도,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한 국민적 이게 의혹 또는 반감 같은 것들이 커지고, 민주당 너희는 잘한 게 뭐냐, 그래가지고 윤 대통령 사수를 외치면서 여권의 이제 전통적인 지지층을 좀 결집시킨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주요하게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여러 가지 실책들이 많이 겹쳤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 무차별 탄핵이죠. 네, 무차별 탄핵.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7일 뭐라 그랬습니까? 최상목,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대통령직 권한대행인데, 최상목, 당신이 열심히 해서 저 경호처를 설득하든 어떻게 해가지고 대통령을 저 수갑채워서 빨리 끌고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최상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게 서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그런 식으로 끌고 내려오는 건 마땅치 않다. 국격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좀 잘 평화롭게 할 수 있도록 그 여야 간에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수사기관 간에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이 뭐라 하냐면 제2의 내란 행위라고 했습니다. 제2의 내란 행위에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네, 이렇게 얘기해. 경호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협조 지시를 안 내려가지고 미운 틀이 박힌 거예요. 이게 내란 행위라는 거예요. 네, 말씀드렸지만 앞서서 한덕수 역시 정적수 논란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면 정적수가 국회 300석 의석에 200명 이상이죠. 200명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권한 해석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한덕수는 원래 총리니까 151석 과반으로 가능해. 그래가지고 밀어붙였잖아요. 이미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이 이 정부 들어와서 탄핵을 시도한 사람, 고위공직자, 대통령을 포함해서 29명입니다, 여러분. 29명.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거죠. 야, 민주당 탄핵 질주, 탄핵 폭주, 심해도 너무 심해,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민주당이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점령군 행세. 뭐냐? 자, 민영배 의원이 10일입니다. 나흘 전인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와대 리모델링을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아요. 문화부에서. 근데 유인천 장관이 앉아 있는데, 야, 리모델링 손대지 마. 가만 놔둬. 어디다 대고 리모델링이야? 왜? 몇 달 이내에 변화가 생길 거야. 대통령이 정부가 바뀔 거거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민영배 의원이.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물론 헌법재판소에 올라가 있고, 어쨌든 초기에는 탄핵 여론이 70% 내외 이상 가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건지 이제 몇 달 안에 탄핵 결정이 나면, 탄핵안 인용이 되면 그 다음에 대선 치러질 거고, 조기선 치러지면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야, 넘볼 선수 있어? 여당에서? 우리가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 정부 가져오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만한 거죠.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요, 오만한 태도입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하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정말 이 오만하면 안 됩니다. 국민이 이런 것들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 예, 회초리를 들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민주당의 실책 뭘까요? 저는 막말 릴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말 릴레이. 여러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문정복 의원, 네, 지난해 12월 26일입니다. 문정복 의원이 페이스북에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한덕수 탄핵 소추 전인데요. 한덕수 진짜 개 XX네. 개 XX에 뭐가 들어갈 말인지는 여러분들 연상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방송에서 차마 그거를 입에 담지 못하겠군요.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그래도 국민의 대표로 표로 선출돼서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국민을 대리한다는 자가 저런 쌍소리를 합니다. 한덕수 진짜 개 XX네. 옛날에 국회의장 GSG인가 GSG지 이런 얘기도 다른 의원들이 한 적이 있는데, 정책내 위원 워낙 막말로 유용하신 분인데, 정책내 민주당 의원 지금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죠. 법사위 위원장인데, 법사위 위원장, 국회 상임위원장은 장관급입니다, 여러분. 장관급 입에서 나오는 소리 한번 보세요, 여러분.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 내란죄 윤석열은 사형 선고를 당할 거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함부로 하죠? 사람의 목숨을, 생사여타를 자기 손에 쥐고 있다는 듯이. 그래도 인명 존중, 인권, 생명 존중 이런 것은 진보의 가치 아닌가요? 이성윤 의원도 얘기합니다. 이성윤 의원, 윤석열 못 잡아먹어서 지금 굉장히 애를 쓰고 있죠. 1월 8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 맞더라도 누가? 공수처
동원하는 경찰 병력이 총을 맞더라도 경호처 총 쏘면 가슴 드밀어라. 총 맞더라도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해라. 전부 다 생명 존중과는 관계없는이 아니라 생명 존중과는 정말라도 생명 경시라 그럴까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들의 이런 막말 릴레이가 저는 국민들의 반감 또 비호감 걱정과 우려를 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하게는요 지금 과연 이들에게 안보를 맡길 수 있는가, 안보관을 의심하는 얘기들 정말 많이 터져나오고 있고,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내란특검법, 내란특검법 하자는 거예요. 국민의힘도 여당도 하자는 거예요. 특검법 하자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계엄과 관련해서 특검법 하자는 건데, 지금 이들이 밀어붙이는 내란특검법은 정말 이게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헌법 정신의 취지를 훼손하는 그런 걸로 가득 차 있을 뿐 아니라, 요번에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또 거부권 행사하고 나서 돌아온 거에 대해서 국회에서 재의결이 안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새로 또 법안을 내면서 이번에는 외환죄를 추가했네.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그 탄핵소추안에는 뭐 내란죄를 뺀다고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또 외환죄를 추가합니다. 여기 내란특검법에는. 그래서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내란특검법의 내용을 볼까요? 제2조 8항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러분 같이 보시죠. 해외 분쟁지역 파병,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또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오물풍선 원점 타격, NLL에서의 북한 공격 유도, 이런 것 등을 외환죄로 보고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다. 저는 정말 이거 보고 여러분 좀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기절초풍. 아니 해외 분쟁적 파병이 외환죄라고요? 노무현 때 이라크 파병,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파병이 역대 정부에서 그거 다 외환죄였나요? 이거는 말하자면 이제 동맹 어떤 한미 동맹으로서 뭐 문제, 그다음에 지역 안보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걸 누리해서 또 결정하는 고도의 정치 행위죠. 이런 걸 가지고 외환죄로 몰아세운다?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제 머리가 아둔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국민 여러분이 아둔해서 그럴까요? 민주당이 잘나서 그럴까요? 대북 확성기 가동? 이거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서 어쩔 수 없이 취한 말하자면 그 대응책이죠. 북한이 계속 도발하고, GP 폭파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도발을 해왔잖아요. 그 다음에 뭐 미사일 같은 거, 발사 도발하고 실험하고 이런 도발을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대북 확성기를 틀어서 교란 작전을 펴겠다는 건데, 이거를 외환죄로 포함시킨다? 이걸 말하자면 그 전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거다. 대북전단 살포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 정부가 무인기를 평양에 보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일이 없습니다. 그걸 시인한 일이 없어요. 오물풍선은 원점 타격을 군이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또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지시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기정사실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외환죄를 저질렀어, 이렇게 나간 거, 저는 적절치 않다. 적절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들의 안보관이 무엇인지. 다시 보겠습니다. 내란특검법 제6조 3항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특검이 대검이나 경찰청, 공수처, 국방부, 그리고 군검찰단, 각 군검찰단입니다. 대통령 경호처에 자료 제출과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수사활동 지원 요청을 할 수가 있고, 해당 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또 제19조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란특검법 제19조, 국정원, 국방부, 합참, 군,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는 공수처의 압수수색,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공수처가 아니라 특검의 압수수색,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거부 방해할 수 없다. 이게 다 이제 북한 등 적성국의 최고급 국가 기밀이 누설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한미동맹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법안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당 내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당 내 심지어는 친한 의원들조차도
김정은만 좋아할 법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지배하고 있는 민주당의 다수의 폭정, 자, 눈에 얘기하죠. 다수의 힘을 이용한 티라니 오브 머저리티, 다수의 폭정, 그리고 다수의 폭주, 의정 폭주, 탄핵 폭주, 이런 집단이 과연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될지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해서 지금 당장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더블 스코어를 앞서가던 정당 지지율을 다시 국민의힘으로 하여금 바짝 추격해 하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역전케 하는 그러한 지경으로까지 만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